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17번째 주인공은 외척 중의 외척 이자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많은 외척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자겸은 아마 가장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조선 초기에 한 명의 정도가 좀 비슷한 정도의 레벨이 되겠지만 한 명의보다도 훨씬 큰 권력을 누렸던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이자겸이 되겠습니다. 자, 이자겸의 모습 채널A 천개의 비밀 어메이징 스토리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고려 중기 인주 이씨, 훗날에는 경원 이씨, 현재는 인천 이씨라고 하는 이 인주 이씨 가문은 딸을 낳으면 모두 궁중으로 들여보냈을 정도로 외척으로서의 어떤 권력에 대한 집착,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가문이라고 합니다. 현종 때부터 시작된 그들의 외척 만들기 작업은 현종의 아들 문종을 거쳐서 순종과 선종의 왕후까지 다 인주 이씨 사람들로 채워버렸어요. 결국 그들의 영향력은 선종의 아들인 현종에게까지 이르렀고 숙종이 즉위하며 잠시 주춤했던 이들의 권세는 숙종의 아들인 예종의 왕비로 이자겸의 딸이 선출됨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자, MBC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2020년 11월 15일에서 가져온 사파이고요. 이자겸은 후에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라는 권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때 고난의 세월을 보내기도 하는데 이자겸의 여동생이었던 장경공주가 순종의 세 번째 비가 되기는 했지만 순종이 석 달 만에 요절하자 그녀는 궁노와 간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의 노비하고 간통을 했다는 거예요. 왕비인데 뭐 정식 왕비는 아니지만 어쨌든 후궁 세 번째 후궁이면 후궁 중에서도 꽤 높은 후궁인데 그랬다는 거죠. 결국 그녀는 패비가 되었고 이자겸 역시 관직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이후 즉위한 숙종 역시 인주 이씨 집안을 경계했으므로 그와 인주 이씨 가문의 화려한 날은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예종의 왕비가 된 그의 둘째 딸이 인종을 낳으면서 다시 권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찾아오게 됐는데 다만 숙종처럼 외척에게 배타적이었던 예종 시절에는 큰 힘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1122년 예종이 위독해지고 14살의 어린 인종이 아닌 예종의 동생 중 한 명이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는 신료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고 그때 그들과 맞서서 인종을 왕위에 올리는 데 앞장섰던 게 바로 이자겸이었다라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 문종, 이자연의 딸, 세 명이 다 이씨 집안의 딸이에요. 순종, 이호의 딸 장경공주, 또 선종, 이석의 딸, 이해의 딸, 이정의 딸. 얘네들도 다 누구예요? 인주 이씨 집안의 딸들이고요. 예종의 문경태우, 이자겸의 딸이었고요. 인종, 자, 패비가 된 두 명 모두 이자겸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인종이 왕위에 앉게 되자 그는 자신의 셋째, 넷째 딸을 연달아 이자겸에게 시집을 보내요. 자, 우리 앞에서 봤죠? 예종, 인종의 아버지 예종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자겸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럼 결국 뭐죠?
인종은 자신의 이모들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근친혼이 자연스러운 편이었던 고려이긴 했지만 이모와의 결혼은 무리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미 권력의 눈이 뒤집힌 이자겸에게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라는 신분을 동시에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이자겸은 나이 어린 임금을 뒤에 앉히고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게 됩니다. 이자겸의 건세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기록을 보면은요, 자기 족속을 요직에 포열하고 관작을 팔았으며 당인을 많이 심어 스스로 국공이 되고 예우를 왕태자와 같게 하며 그 생일을 인수절이라 부르고 내외가 할애하는 글도 전이라 칭하게 하였다. 여러 아들이 다투어 재택을 지어 가로에 닿았고 권세가 더욱 성하게 됨에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하여져서 사방에서 선물이 모여들어 썩어가는 고기가 항상 수만 근이나 되었다. 남의 전토를 강탈하고 그 종들을 내놓아 차마를 노략하여 자기의 물건을 수송하니 주민들이 모두 수레를 부수고 소 말을 팔아서 도로가 소란스러워졌다. 고려사 127권 이자겸 열점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직을 주고요. 나라의 관직을 자기가 돈을 받고 팔고 또 스스로 국공이 돼서 왕태자와 같은 예우를 받았고 자신의 생일을 어떤 국경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정도면 뭐 왕보다 더하죠 지금. 그래서 권세가 더 세지니까 뇌물이 아주 공공연하게 선물이란 이름으로 막 집으로 모여들어서 집에서 썩어나가는 고기가 수만 근. 자, 고려시대에 수만 근의 고기면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의 땅을 빼앗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차마, 그러니까 마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노력해서 자신의 물건을 수송하니까 주민들이 정말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수레를 부수고 소와 말을 팔아서 도로가 시끄러워질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자겸의 행태는 예종의 총애를 받았던 한안인이라는 사람의 반발을 불러옵니다. 한안인은 이자겸의 비리를 성토하였고 그러자 이자겸은 오히려 그런 한안인에게 영모죄를 씌웁니다. 그리고 결국 한안인은 귀양길에 올랐고요. 귀양길에서 암살을 당했고 하나님과 관련된 인물 50여 명을 유배 보내거나 조종해서 내쫓아 자신의 권력을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스스로 조선 국공의 자리에 오른 이자겸은 인종을 손가락으로 부르기도 하였다고 하니 그의 오만함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집은 의친궁 숭덕부라고 짓고 자신의 생일은 왕이나 태자에게만 허락된 절자를 붙여 인수절로 부르도록 하였고요. 그는 외교 관계에서도 독선을 계속해서 스스로 지군국사라고 하면서 국사를 정하고 금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도록 앞장서기도 했답니다. 자, 이 사진은 드라마 무인시대에서 가져온 인종의 사진입니다. 인종은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이자겸을 쳐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의 친위 인물들과 함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의 쿠데타는 한때 궁궐을 장악하면서 승기를 잡기는 했지만 척준경이 몰고 온 군사들이 궁궐을 포위하면서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기억했어야 할 이름들 4편 척준경 편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자겸의 집에
감금당한 인종은 이자겸에게 왕위를 넘기겠다라는 조서를 내리기까지 하였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이자겸은 이걸 사양했고요. 그래서 이 조선은 반납이 됩니다. 그러나 그 후로 이자겸은 나라의 모든 정권을 인종을 대신하여 자신이 처리하게 됐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자겸의 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자겸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시시때때로 인종을 죽이기 위해서 독이 든 떡이나 약사발을 가져다 바쳤으나 이자겸의 딸이자 인종의 두 번째 왕후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자겸은 민간에서 떠돌던 18자 득국설, 그러니까 18글자의 성씨가 나라를 얻는다. 그러니까 18글자의 성씨 이씨가 나라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민간에서 떠돌던 속설을 믿고 내가 이제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왕이 될 준비를 해 나갑니다. 뭐 훗날 이야기긴 하지만 이성계가 나라를 얻었으니까 결국 이 유성한 예언은 이루어지긴 한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살얼음판에서 인종은 다시 틈을 노리게 됩니다. 인물이 좀 단순하지만 왕에 대한 충성심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었던 척준경과 이 이자겸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척준경을 회유한 거죠. 결국 척준경은 인종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자, 이자겸의 모습 김해식 공식 블로그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1126년 결국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군사를 끌고 오던 이자겸을 척준경이 막아내게 되었고 우리 역사상 최강의 무인이라고 기록되었던 척준경과 그의 군사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자겸은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인종은 그를 영광으로 유배를 보냈고요. 유배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이자겸은 사망하고 맙니다. 영광에서도 이자겸은 법성포의 특산품이었던 말린 조기를 인종에게 진상하게 되는데 여기에 굴비라는 이름을 지어서 비록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굴복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설은 아니고요. 민간에서 좀 떠돌던 그런 이야기를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자신의 책에서 그 내용을 써서 사람들에게 좀 더 널리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사에 쓰여진 내용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굴비의 모습 나무위키에서 가져왔어요. 아무튼 우리 역사 속에서 외척이 지닌 권력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 게 바로 이자겸이었고 그의 생은 이렇게 고려 중기 최고의 난신이며 간신으로 기록되면서 마감하게 됐습니다. 권력에 눈이 먼 한 사람이 얼마나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고려 중기 최고의 간신이자 외척 이자겸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에 어느 정도 만족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